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 번째 강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를 볼 겁니다. 녹음하는 것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영어의 핵심을 관통하는 거를 하나를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은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 지금 저는요, 발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나 이런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서가 다르다 그런 거 말고 소리와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 한국어와 영어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시면은 제가 수업하다 보면 가장 힘드는 경우가 그거예요. 학생이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저는 수업을 같이 참여하면서 가르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냥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형태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친구처럼. 근데 너무 그냥 수동적으로 와가지고 제가 시키는 거에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막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어. 힘이 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저를 보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거나 하면은 손 들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답은 가능하면 해주십시오. 알겠죠? 영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 소리와 관련해서 영어와 한국어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자, 이 단어를 한번 이제 한국어죠? 한번 읽어보세요. 평소 한국어 하듯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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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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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자, 지금 저는 한국어를 하고 있죠.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동생, 친구, 학교, 수업, 영어. 자, 저는 지금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자연스러운가요? 부자연스러운가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동생, 친구, 학교, 수업, 영어. 자, 자연스럽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하는 한국은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외국인이 이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어머니, 누나, 형, 동생, 학교, 수업, 영어.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분명히 다릅니다. 한국 사람이 아버지를 할 때랑 외국 사람이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아버지를 할 때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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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자, 여기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강세입니다. 강세. 그럼 강세는 뭘까요? 여러분, 강세. 강세는 뭘까? 강세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냥 강한 겁니다. 강한 세기, 강한 세기, 강한 세기. 그러니까 소리가 센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 아버지, 한국어는 강세가 없지만 영어는 아버지 이렇게 강세가 생기게 돼요. 그런 게 한국어, 영어의 가장 큰 차이인데 여러분들이요. 강세라는 게 영어에 있다는 건 알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강세. 강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강세가 우리가 흔히 그러죠. 영어에는 물결 같은 리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춤추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게 다 강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강세가 없으면 영어는 한국어와 차이가 없어져요. 근본적으로 영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강세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강세가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를 봅시다. 자, 자음이라는 게 있고 영어 이제 모든 발음 기호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음이라는 거는 P, T, K 이런 것들이 자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음은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아, 에, 이, 우 이런 것들을 모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어의 글자 체계를 볼 겁니다. 글자 체계를 먼저 볼게요.
영어에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있을까요?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 요런 거. 글자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글자,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될 수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글자,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요? 요거 글자가 될 수 있을까? 의미를 가진 단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글자는, 영어의 글자는요, 자음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 항상 여기에 모음이 들어가야지 글자가 돼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모음이 뭐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단어도 되겠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푸시 될 수도 있고 밭이 될 수도 있고 뭐 펫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음이 들어가야 글자가 되는 거예요.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거는 없고 모음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는 있을까요? 모음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가 있는지.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 없을 것 같죠? 근데 있습니다. 자, 저는요, 지금 발음 기호를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발음과 관련된 걸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제 모든 설명의 기초는 발음 기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발음 기호를 배우시기 전이지만 저는 이 그 글자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릴 때도 항상 그 기본에는 발음 기호를 두고 설명을 해요. 자, 모음, 발음 기호, 스펠링상에서의 모음이 아니고 발음 기호상에서의 모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보세요. 아이라는 글자, 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모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와 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영어의 글자체계는 자음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모음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또 우리가 왜 나를 뜻하는 I라는 것도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를 나타내는 어라고 하는 것도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것들, 뭐 어를 어라고 발음하기도 하지만 A라고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는 있지만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자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모음이 들어갈 수가 있어. 모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그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글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거? 뭐 요런 것들, 여기는 모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 거. 저는 이런 글자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문자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는 글자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고요. 약자를 쓴 겁니다. 이게 아마 International Monetary Fund라고 하는 IMF, 우리가 구제금융을 받았던 IMF의 약자를 첫 글자만 써서 대문자로 나타내는 거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렇게 써서 WHO는 그 자체로 의미가 아니고 World의 W, Health의 H, Organization의 O를 써서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고 대표 단어, 대표 글자 3개만 써놔서 이 기간을 표기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 단어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영어 단어는요, 어쨌든 자음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모음이 항상 들어가야 되는데 모음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글자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모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지 영어의 글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모든 글자에는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럼 강세는 어디에 갈까? 강세는 자음에 갈까요? 모음에 갈까요? 자음에 갈까? 모음에 갈까? 어디? 강세는 자음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 사전에서는 대부분의 사전이 그렇습니다. 강세를 이렇게 모음 위에 표기하지 않고요. 음절 앞에다 표기를 해줍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에서 어쨌든 강세는요. 자음에 갈 수 없어. 자음에 갈 수 없고 항상
모음에 가는 겁니다. 모음에만 가요. 자음에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모음에만 가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드렸던 설명을 기준으로 다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영어 글자에는 자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모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강세는 항상 모음에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은 모든 글자에는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있으므로 항상 강세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모든 글자에는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모음이 있기 때문에 강세는 모음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모든 글자는 항상 강세를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강세를.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말처럼 발음을 할 때는 강세를 주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핫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패밀리, 아버지, 어머니, 누나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는 항상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그 강세를 넣어줘야 돼요. 그럼 강세를 넣는 게 어떻게 넣는 거예요? 말 그대로 쉽습니다. 소리를 세게 만들면 돼요. 세게. 어떻게? 핫 이게 아니라 핫. 소리를 쏘는 겁니다, 여러분. 최대한 짧고 강하게 이 두 개는 느낌이 다르죠. 그죠? family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세는 지금 첫 번째 음절에 있죠. family 이거랑 family 이거는 소리가 달라요. 강세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모든 글자마다 강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어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소리가 쏘고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쐈다가 또 올려서 또 쏘고 쐈다가 또 올리고 쏘고 하니까 영어에서 말하는 물결 같은 리듬이 그래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발음을 했었던 아버지라는 단어도 외국 사람, 영어를 쓰는 사람이 발음을 하면 아버지 이렇게 발음할 확률이 크다고 그랬었죠. 강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에는 항상 모든 글자마다 강세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강세를 항상 주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 설명은 제가 다시 한번 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강세를 어떻게 강하게 하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강세는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세가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쓰지 않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한번 여러분 발음을 해보세요. 아기라고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아기. 평소에 한국어로 쓰듯이 아기.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아라는 발음을 할 때 이렇게 하죠. 아기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아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형태로 써요. 자, 똑같은 한데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옆에 뭐 친구가 됐든 누가 뭐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을 꼬집었어. 그럼 어떻게 발음해요? 꼬집으면 그렇게 하나요? 아파 이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발음을 하죠. 딱 꼬집는 순간에 그 통증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바로 영어의 강세 소리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제가 이게 없는 글자 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기 할 때 나오는 아랑 뭐 누가 이렇게 꼬집었을 때 나오는 두 개 소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말하는 강세가 말 그대로 이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의 강세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냐면, 저는 충북 청주 사람입니다. 청주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더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주로 생활을 했던 곳은 청주였었는데, 청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경상도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부산이었는지 대구였는지 뭐 포항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오빠라는 단어를 발음을 할 때 오빠라고 하지 않고 오빠야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오빠라고 발음을 하고 그냥 오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경상도에서 온 친구들이 그 오빠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보면은 오빠가 아니라 오빠. 이렇게 오 소리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발음을 되는 거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언어 자체가 조금 세요. 경상도 언어 자체가 좀 세서 억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상도가 다 잘못됐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소리의 다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상도 언어가 그런 소리를 갖고 있어. 조금 더 세요, 소리 자체가. 그래서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영어에서 요구하는 강세의 소리랑 비슷하다라는 걸 제가 여러 개 단어를 발음을 해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발음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떤 단어 먼저 볼까? 이 스펠링 A라는 단어를 발음을 할 때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강세가 앞에 있죠. 우리는 이걸 읽을 때 A라고 발음을 하지만 아까 제가 이 강세 있는 부분의 소리가 쌍이응의 느낌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없어요. 우리나라 글자책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죠? 그러면 에라는 소리를 그렇게 내고 이까지 발음을 해보면 이 단어의 발음이 돼요. 제가 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아까 아라는 소리를 잘 기억을 해서 그 소리로 이렇게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그러면 소리를 내보면 A 소리가 아니라 A, A, A 이 느낌의 소리가 나죠. 그죠? 그게 바로 영어의 강세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모든 자음들은 아니 모든 모음들은 항상 그렇게 소리를 내야 영어의 강세를 낼 수가 있어요. 모든 모음은 다 강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아에 요를 하더라도 항상 강세를 준다는 느낌으로 아, 에, 이, 오, 우 이런 식으로 소리를 툭툭 쏘듯이 발음을 해주면 그게 영어의 강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는 강세에 있는데 강세를 만드는 방법, 소리를 세게 만드는 겁니다. 소리를 세게 하는 건데 그 소리의 센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으면 최대한 짧고 강하게 누가 나를 꼬집었다는 생각으로 아, 에, 이, 오, 우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라는 게 바로 영어의 강세 소리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개념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낼 수 있는 소리고요. 영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복잡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간단한 겁니다. 소리를 조금 세게 만들어주는 것 뿐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소리 내는 방법을 항상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강세가 길게 날 수 있을까요? 강세는 길게 날 수 없습니다. 짧게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강세는 한 번만 딱 주고 마는 거죠. 똑같은 단어로 봤을 때 하에서 아에만 강세가 가는데 우리가 하 이렇게 단어를 발음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목에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영어의 강세는 항상 엄청 짧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강한 공기를 여러 번 오랫동안 내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한 번만 압축해서 빵 하고 쏴주는 거예요. 알죠? 제가 지난번 그 강의 녹음을 했던 게 2015년 3월, 2월, 1월 그때쯤이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성대를 한번 닫았다가 열어주는 그 소리가 바로 강세의 소리다. 그래서 굴절이 된다. 굴절음이라고 보통 많이 표기를 합니다. 굴절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 굴절의 소리, 즉 성대를 한번 닫았다가 열어주면서 만들어주는 그 소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한국어에서 만드는 아라고 하는 소리를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은 똑같은데 조금 더 제가 한국어에 가깝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대를 우리가 이 소리를 내려면 성대가 한번 닫히고 한번 갑자기 확 열리면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게 바로 영어의 강세, 굴절음이라는 게 그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단어를 발음을 할 때도 항상 그 소리 느낌이 살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아니라 하
하 이게 아니라 하 이렇게 소리를 강하게 쏴주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엄청 중요한 개념이니까 영어에서 영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단어 발음해보면서 요 소리 자체만 가지고 연습을 해보면서도 그렇게 하셔도 좋고 단어를 발음을 해보면서 하셔도 좋고요. 항상 이렇게 이 소리를 낼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준비한 걸 다 했는지 볼게요. 하나를 말씀을 안 드린 게 아까 전에 그런 거였었죠. 영어 단어 강세 없는 단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강세 없는 단어. 자, 지금 응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걸 할게요. 네이버 사전에 보면 네이버 사전도 그렇고 대부분의 영어 사전에 보면은요, 요런 단어에 강세 표기 안 합니다. 요런 단어에 예를 들면 요런 단어에도 강세 표기 안 해요. 요런 단어에도. 그러면 어떤 단어에 강세 표기를 하느냐? 네이버에서 표기하는 방법은 요겁니다. 이 음절 맨 앞에다가 표기를 해주고요. 제가 표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보세요. 이게 이 중간에 지금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소리를 길게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음절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음절 단어들에는 강세 표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음절 단어, 삼음절 단어 이런 데는 강세 표기를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러는 거야. 이름절 단어에 강세 표기가 없으니까 선생님 이런 단어 강세 표기가 없는데 강세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어라는 언어 자체는 기본적으로 모든 음절에 강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 음절에 모두 강세를 갖고 있는데 표기하지 않는 이유, 저는 항상 표기를 할 거지만 왜 표기하지 않는 이유는 원래 있으니까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왜 두 음절, 세 음절에는 표기를 해요? 왜냐면 음절 세 개 모두 다 모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음절의 기본은 모음이니까 음절에 항상 이렇게 모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거에 가장 큰 힘을 주느냐? 두 개 음절 중에서 어디가 더 힘이 세느냐를 표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름절 단어에는 어떤 사전을 보더라도 강세 표기가 없어요. 아마 제가 본 사전 중에서는 대부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것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표기를 하지 않는데 없다고 해서 강세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건 원래 있는 거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표기해주는 이유는 셋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어의 생명은 강세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어를 듣고 이해를 할 때는 강세가 아닌 음절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강세를 듣고 그 단어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강세가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강세 표기해 주는 데만 강세를 주는 게 아니고 강세 표기가 없는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강세는 들어가 있어요. 기본 강세.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때 지난번에 제가 2015년도에 녹화했던 그 그림을 똑같이 그려서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해드렸었는데 산이 두 개가 있죠.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큰 산이라고 이렇게 큰 산처럼 그려놓은 거는 강세가 있는 산인 겁니다. 강세가 있는 산, 여기는 강세가 없는 산. 근데 강세가 없는 산이지만 강세가 없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강세는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기본적으로 모든 모음들은 다 이 느낌으로 발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겠죠? 그래서 요게 handsome 이게 아니라 had 여기 앞에다가 힘을 더 주고 had 두 번째 음절은 조금 약하게 힘을 주는 거, 안 주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handsome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건데요. 여기를 이제 학생들이 저는 이렇게 표기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예 강세를 주지 않고 handsome, handsome, handsome 이렇게 아예 강세를 주지 않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영어의 그 소리가 조금 어색해집니다. 기본적으로 강세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으면 갑자기 음이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소리가 이상하니까 여기 기본 강세도 이렇게 몸이 여기로 올라가니까 강세를 조금 주셔야 돼요. 근데 강세를 여기 조금 어떻게 주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소리를 조금 튕긴다고 생각하면서 발음을 하라고 합니다. handsome, handsome, handsome 이게 아니라 hand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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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some 소리를 조금 튕겨준다라는 느낌으로 발음을 해주면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소리가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음절에 강세 표기가 없지만 강세가 없는 게 아니고 기본 강세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센지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사문들도 마찬가지예요. 패밀리도 그려보면 큰 산, 작은 산, 작은 산이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산이 쪼만하다고 해서 강세가 없는 게 아니고 다 튕겨서 많이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튕겨서 발음을 해주시면은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그 리듬감을 잘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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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이게 아니고 family 이게 아니고 family, family 내가 의도적으로 리듬을 태운다라는 생각으로 발음을 해주시면은 강세 없는 음절에도 그렇게 조금씩 강세가 들어가서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그 리듬감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강세. 영어는 강세 없는 언어가 아닙니다. 강세가 영어의 모든 소리 원리나 이제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문장을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발음이 바뀌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하고 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원리들이 전부 다 강세를 기준으로 생겨납니다. 지금은 뭐 그 부분까지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앞으로 차차 강의를 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강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하면은 몇 번 더 반복해서 들으시더라도 꼭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새로운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